리브가의 행복 낭독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영상 하나를 보다가 제가 책을 읽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아이, 푸름아빠 거울육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펴지는 책을 읽을 거예요. 배경음악을 틀으려고 패드를 켰더니 키는 소리가 납니다. 배경음악 그냥 휴대폰으로 계속 하면서 듣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미디어가 꺼지는 시간. 아이가 씻으러 갔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꺼져서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제가 제일 저항 있는 챕터가 펴졌어요. 5장에 한계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 책류가 노는 시기, 책과 함께 노는 단계. 아이들이 책을 안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 책을 안 보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이가 소유한, 아이가 볼만한 책이 없는 경우다. 그렇다고 모든 책을 사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서 보아도 좋다. 다만 아이가 자기 주변에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책은 사주는 것이 좋다.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기일 안에 반납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좋아하는 책은 한 번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는 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몰랐다. 푸름이가 태어나고 30개월 후에 둘째 아들 초록이가 태어났는데 이때는 집에 책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단순하게 초록이가 형 책을 보면 된다는 생각에 초록이에게는 따로 책을 사주지 않았다. 푸름이를 키울 때는 정말 어렵게 책을 사주었기에 책을 사는 날은 기쁨의 날이었다. 책을 사주는 우리 부부도 기뻐했고 푸름이도 새 책이 오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기쁨으로 몸을 부르르 떨곤 했다. 배고픈 개가 뼈다귀를 주면 덜컥 물듯이 책을 읽으면서 흡수하곤 했다. 푸름이는 아웃풋도 바로바로 나와서 새 책을 볼 때마다 가족들에게 강연을 해주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종종 했던 말이 채푸름 박사님 강연 좀 해주시겠어요? 였다. 초록이에게는 이런 기쁨의 이벤트가 없었다. 부모가 기뻐하면 아이도 함께 기뻐한다. 푸름 엄마도 초록이가 예뻐 물고 빨면서 사랑은 듬뿍 주는데 푸름이 때처럼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어주는 일은 없었다. 첫째를 키울 때는 열정적으로 지성을 주기에 깜빡하면 감성을 놓칠 수 있고 둘째를 키울 때는 감성은 주지만 지성을 놓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푸름이는 책을 주면 바로바로 흡수하고 받아들였는데 초록이는 꾸준하게 주어야 겨우겨우 책을 읽었다. 어떤 육아서를 읽다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라라는 글귀를 보고 우리 부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됐다. 형제자매가 싸우지 않으려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싸우지 않으려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형 것이니 형에게 허락받고 사용해야 해. 동생이 집중할 때는 방해하지 말아라. 일상에서 물건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심리적으로 경계를 주었기에 초록이가 형 책을 자기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다. 초록이는 만화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공룡을 그리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그려내는데 비례분배를 잘해서 진짜 공룡처럼 보였다. 푸름이 교육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해주는 것이다. 초록이가 책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나서는 초록이를 위해 초록이만의 소유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초록이가 만화를 좋아하니 초록이를 위해 만화책을 사주기 시작했다. 조금씩 사준 것이 나중에 보니 1000권도 넘었다. 초록이에게 만화책을 사줄 때는 푸름아 이 책은 초록이 것이니 내가 볼 때는 초록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면서 초록이의 소유임을
분명히 해주었다. 그러자 초록이가 형, 이 책 빌려줄 테니 저 책 좀 빌려줘 하면서 형과 협상을 하고 그동안 안 보았던 형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초록이를 위해 아주 쉬운 책을 많이 사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푸르미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했다면 초록이는 주로 만화만 보았다. 만화만 보았는데도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8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와 수석으로 졸업했다. 초록이는 학교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 미술, 음악 등 모든 분야를 골고루 잘했다. 그러지 않고는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한다. 우리 집에서 수석을 한 사람은 초록이밖에 없다. 책은 아이들에게 학습이 아니라 놀이거리가 되어야 한다. 책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만화책으로 깊게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다. 만화를 주면 글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만화를 주지 않는 부모도 많은데 경험상 그렇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읽기 능력이 가장 탁월한 아이들은 핀란드 아이들이다. 그런데 핀란드 초등학생 4학년의 아이들이 59%가 매일 읽는 책이 만화다. 이 통계는 팩트다. 그런데 만화책을 읽어선 안 된다고 믿으면 이런 사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푸르미도 한때는 만화에 미쳤던 시기가 있다. 책을 균형 있게 읽히려면 편독을 시켜야 한다. 어릴 때 푸르미는 공룡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룡 박물관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공룡과 고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깊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면 적어도 200권 정도의 공룡책을 주고 공룡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을 시켜준다. 200권의 공룡책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 부모는 절정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지를 친다. 예를 들어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쥐라기, 백악기 같은 말을 접하면서 역사로 관심이 옮겨간다. 그러면 부모는 역사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분야에서 깊어지면서 균형이 있는 독서에 이른다. 초등 4학년이 읽어야 할 추천 도서를 모두 읽는 것이 균형 있는 독서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느 분야도 깊어질 수 없다. 남자아이들은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한 경향이 있다. 자동차를 좋아할 경우 자동차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을 주면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계 분야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의 문화로 관심이 확장된다. 아이들의 관심은 어느 분야로 튈지 모른다. 공주를 좋아하는 아이가 여왕으로 관심이 가면 부모는 여왕이 사는 나라의 문화로 관심을 옮겨가리라고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여왕개미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의 눈빛을 보며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다. 여자아이들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주면 주는 대로 모든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어가면서 점점 깊어지는데 한계가 없는 무한계의 아이인 경우가 많다. 한때 공룡에 깊이 들어갔던 푸르미는 60개월을 지나 관심이 역사로 넘어가면서 삼국지 같은 역사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다. 60권짜리 만화 삼국지를 250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다. 그 책을 내가 읽으려면 잠 안 자고 꼬박 3박 4일을 읽어야 한다. 푸르미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만화 삼국지, 맹꽁이 서당,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 중국 고전 먼나라 이웃나라, 18사략, 식객 같은 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정말 무섭도록 많이 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만화책만 편독하더니 초등 4학년 때부터는 글줄 많은 책으로 관심이 넘어갔다. 이후 만화책은 뜸하지만 아직도 꾸준하게 읽고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서는 책은 아이들에게 학습이 아니라 놀이거리가 되어야 한다. 책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제가 작년에는 책류가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가 만화책을 주면 되게 몰입하고 읽었었어요. 근데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새 책을 안 줬더니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푸름 엄마, 푸름 아빠가 푸름이에게 주었던 저런 이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책을 사주기도 하는데 권수를 좀 저는 새 책을 드리는 걸 정해놔서 아이랑 협의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정한 건데, 그래서 새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사주겠다. 그 책이 거의 주로 만화책이라서 엄마는 만화책을 소장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줬는데, 그런 한계를 조금 부수고 아이에게 만화는 조금 빌려다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릴러를 되게 좋아해서 탐정 이런 도서를 빌려다 주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 그냥 저가 혼자 가서 막 집어온 책도 아이가 되게 재밌다고 해서 다시 빌려다 줄 계획이고요. 좀 책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모드로 조금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브가의 행복 낭독이었습니다. 좀 숨차게 읽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책 읽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